내가 상품을 막 긁어서 올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상품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모르고 올리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범법자, 법을 위반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프로그램을 써서 클릭만 했을 뿐인데 지재권, 이미지 저작권, 디자인권 침해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벼룩시터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요즘 다시 이커머스를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커머스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오늘은 구매 대행,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 갖고 있으실 구매 대행, 그리고 구매 대행에서 빠질 수 없는 대량 등록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번외편으로 쿠팡 정산까지, 쿠팡의 선정산 서비스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구매 대행 이커머스 이쪽에 처음 입문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시는 게 구매 대행일 거예요. 어쨌든 자본금을 안 갖고 해도 되고 뭐 시간을 조금 투입해도 된다, 이런 달콤한 얘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서포트 할 수 있는 데는 당연히 대량 등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량 등록이 뭐냐 하면은 상품을 A라는 사이트에 있는 상품을 B라는 사이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G마켓 이런 곳에다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사 붙여넣기, 이거를 지원해 주는 거를 대량 등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이라고 하면은 제가 처음 이커머스 사업을 시작했던 2019년, 20년, 뭐 21년까지도 솔직히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 대행을 2022년에 그만뒀는데 요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대량 등록을 하면은 효율이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상품들이 플랫폼에 많이 등록이 돼 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커머스 붐이 막 일어나기 전이다 보니까 그냥 중국에 있던 사이트에 있는 상품이든 뭐 유럽에 있는 상품이든 일본에 있던 상품이든 긁어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국내 사이트에다 올리기만 하면은 어느 정도는 판매가 보장이 됐었던 거죠. 근데 이게 워낙 잘 되다 보니까 뭐 난이도가 높지도 않죠. 근데 이렇게 너무 난이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익이 되다 보니까 여러 명의 수많은 판매자들, 셀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셀러들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이러한 상품을 등록해 주는 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도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 등록으로 상품을 거의 한 최대 10,000개 정도까지 올려봤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이제 완전 자동 등록이 아니라 수동 등록으로 상품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000개 정도 올렸으니까 하루에 한 100개씩 올렸고 지우고 삭제하고 다시 올리고 이 과정을 거쳤으니 정말 많은 상품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공식이 있었어요. 뭐 100개, 1000개 올리면은 매출이 한 1000만 원 나온다, 뭐 이런 정도. 그래서 10,000개 올렸으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한 달 매출이 1억까지는 안 됐던 것 같고 한 8, 9천 정도를 찍었던 것 같아요. 구매 대행 할 당시에.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효율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뭐 상품을 3,000개, 4,000개 올렸는데 하루에 하나, 두 개 팔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예전이랑 비교하면은 너무 많은 프로그램과 너무 많은 셀러들이 상품을 등록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을 써도 솔직히 대량 등록은 쉽지는 않다,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시간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클릭만으로도 상품을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가 있다 보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방식을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낚시를 가더라도 낚싯대를 여러 개 던져 놓으면 어쨌든 물고기가 잡히긴 하니까요. 아예 안 잡히지는 않으니까. 하나 던졌을 때 물고기가 잡힐 확률이랑 100개 던졌을 때 잡힐 확률이랑 1000개 던졌을 때 확률이랑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만약에 낚싯대를 1000개 샀는데 돈이 들었다고 하면 한 개 샀을 때 드는 거랑 생각해 보면 팔려도 팔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라는 거죠.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방식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낚싯대 1000개라고 해서 아무 데나 1000개 던지는 게 아니라 그나마 물고기가 자주 출현하는 곳, 혹은 뭐 물고기가 잘 잡힐 것 같은 곳, 혹은 예전에 잘 잡혔던 곳, 이런 곳에다가 1000개를 적절하게 배치를 한다고 하면은 그나마 좀 효율이 나오겠죠.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 효율이 어딘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프로그램을 잘 이용해서 파시는 분들은 그런 곳에다 낚싯대를 다 던져놨을 거란 말이죠. 심지어 새로 나오는 물고기,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상품들이라고 하더라도 잘 팔릴 것 같은 상품들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거기에 낚싯대를 던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매 대행, 대량 등록을 시작하신다고 하면은 확률적으로 예전에 시작했던 분들, 성공했던 분들에 비해서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아진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대량 등록이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겪었던 부분이고, 내가 상품을 막 긁어서 올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상품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모르고 올리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범법자, 법을 위반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프로그램을 써서 클릭만 했을 뿐인데 지재권, 이미지 저작권, 디자인권 침해,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구매 대행으로 여전히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구매 대행 사업을 혹시라도 마음을 먹으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매 대행 사업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구매 대행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대량 등록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물론 저는 예전에 영상에 프로그램을 사용하라, 대량 등록에 관련돼서 얘기는 드린 적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수동으로 올릴 수는 있는데 재고를 연동을 해서 하려고 하면은 상품 자체가 품절이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시간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은 상품 소싱이나 등록하는 거는 내가 직접 하지만 재고 연동하는 부분, 그리고 가격 변동이 되는 부분,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도움을 받는 게 그나마 낫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에 뭔가 나도 이커머스에서 돈을 벌어보고 싶다. 근데 자본금은 없고 그나마 해볼 만한 게 유튜브에서 봤더니 구매 대행이 그나마 괜찮다. 적은 시간을 투입해도 된다. 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구매 대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대량 등록은 좀 피하고 본인 스스로가 상품을 어떤 게 팔릴지를 좀 등록하는 방식을 해보고 그때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재고 연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구매 대행이 중국 제품을 구매 대행하는 것도 있지만 국내에 있는 제품 혹은 해외에 있는 브랜드 제품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상품이나 유럽에 있는 상품이라고 일본에 있는 상품이라고 구매 대행을 한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에 어떤 상품이 품절이 됐는가, 혹은 우리나라에서 구하면 비싼데 다른 나라에서 구하면 싼가, 이거를 이해를 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구매 대행이니까 일본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상품을 갖고 오면 되겠지? 상품을 긁어오면 되겠지가 아니라 먼저 국내에 어떤 제품이 품절됐는지, 국내에서 어떤 제품이 가격이 높아졌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크림을 봤더니 상품이 가격이 높아요. 이게 왜 가격이 갑자기 올라갔지?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아졌구나. 근데 우리나라 매장에 온라인에 전혀 재고가 없네? 이런 제품들을 유럽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갖고 와야지 구매 대행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 대행 자체라는 사업은 정말 매력적인 사업이에요. 자본금 없이도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구매 대행 사업조차도 뾰족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지성으로 상품을 등록하고 올려서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고객의 니즈를 잘 맞출 수 있는 뾰족한 사업으로 가다듬어야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대량 등록 프로그램은 뾰족하지 않고 너무 뭉뚱그린 추상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량 등록을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거는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량 등록의 대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브랜드 유통이 꼭 답은 아니에요. 중국에서 있는 제품을 갖고 오는 것도 충분히 판매가 가능한 거고, 아마존에 있는 상품을 갖고 와서 팔 수도 있어요. 자본금이 없다고 하면은 지금 로켓크로스 할 수도 없어요. 로켓크로스는 어쨌든 최소한 자본금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자본금이 없는데 처음부터 로켓 하고 의미 없이 막 300만 원, 500만 원으로 로켓으로 몇 개 넣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먹고 돈 먹기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로켓은 자본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본금이 많다고 하더라도 상품을 보는 눈, MD 능력이 없다고 하면은 로켓크로스도 꽝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로켓으로 가기 전에 상품을 보는 눈, 상품을 파는 능력,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상품들인가, 이거에 대한 이해, 온라인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지금 트래픽이 잘 나오는 쪽으로 가시면 여러분들의 성장을 조금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쿠팡 선정상 관련해서 최근에 뉴스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쿠팡을 많이 하실 텐데 뭐 구매 대행도 그렇고 브랜드 유통도 그렇고 로켓크로스를 하시다 보면은 쿠팡을 멀리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쿠팡에서 뭐 하루 만에 현금을 인출, 선정사는 대부분 약간 대출 개념으로 금액을 주는데, 그게 아니라 현금을 바로 뽑아서 쓸 수 있는 형태의 셀러 월렛을 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거의 벌써 이제 출시된 지도 한 2달 가까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서비스가 어떤 거냐? 그동안은 이제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만 이렇게 해주는데 이거를 인출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실제로 이거를 도입했는데 전날까지 구매 확정된 물품 매출액의 90%까지 미리 선정산해주는 서비스이다. 그리고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건 이제 무료인데 현금화를 할 수는 없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 수수료율이 0.012, 그래서 연이율로 따지면 한 4.5%, 뭐 생각보다 이자가 안 높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쿠팡은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체크카드로 쓸 때는 수수료는 안 나가는 건 사실이긴 한데, 사실상 쿠팡에서 10.5%의 그 수수료를 받는데 플러스로 내가 현금으로 미리 그 2달 반 전에 뽑아서 쓰려고 하면은 4%의 이자를, 4.5% 이자를 더 내라는 거야. 한마디로 10.5%가 아니라 15%의 수수료를 내고 돈을 써라. 그거 웃긴 거죠. 네이버에서는 당연히 정산될 금액이니까 2달도 아니고 뭐 늦어도 2주 안에 정산을 해주는데 거기에 더 이상의 수수료를 붙지는 않거든요. 근데 쿠팡에서는 2달 전에 정산 금액을 받고 싶으면은 4.5% 이율 써가지고 돈 미리 뽑아서 써. 무슨 ATM기에다가 수수료 붙이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정산해줘야 될 금액을 얘네들은 돈을 받고 한다는 거죠. 이런 걸 보더라도 쿠팡의 어떤 이런 횡포나 거대 플랫폼으로서의 이런 행태들이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 그나마 티몬 위메프 사태 때문에 뭔가 좀 한 액션을 취하는 척은 하긴 하는데 쿠팡은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쿠팡이 잘 팔리는 거 맞아요. 쿠팡이 잘 팔리는 거 맞고 트래픽도 제일 높은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플랫폼에 의지를 하게 되면은 어떠한 정책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쿠팡에서 뭐 이런 나름 생색내기용 선정산 서비스를 내놓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4년, 5년 이커머스 사업에서 살아남은 방식을 봤을 때는 너무 한 플랫폼에 의존하지 마라. 그렇다고 여러 플랫폼에 막 문어발시로 거치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최소한 내가 메인 플랫폼을 두고 한 2-3개 정도 플랫폼, 서브 플랫폼 안에서 약간의 리스크를 분산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구매대행, 그리고 구매대행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대량 등록,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이커머스 사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좀 겪었던 부분, 그리고 여러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알고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